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로 촉발된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나락보관소와 같은 유튜버 개인들이죠.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들의 직장이나 어떤 인적사항까지 대중이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정당한가에 중점하고요.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또 정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사적 제재, 어떤 법률 공부를 하고 법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어떤 형벌이나 이런 제재에는 국가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가가 공인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사법기관에 맡겨져 있고 당연히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당연한 논리 기결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정당한 처벌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법률을 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옳다의 범주에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적 제재가 오히려 정의로워 보이고 사법 시스템이 비판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문제가 촉발된 밀양 사건만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답할 것 같아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조사, 수사, 더 나아가서 양형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결과에 대해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법 시스템의 반대에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옹호하기도 하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경찰, 검찰, 저희 변호사, 또 법관, 법조인들은요 억울할 거예요.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성문법에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법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있는 톱니바퀴로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거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어주질 않죠.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실제로 도출된 그 결과값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형편없었다. 지금 와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판단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고 시스템과 벗어나 있고 혹은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중의 입장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보일까? 설득력이 있을까? 그거는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해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있고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사법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결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나 내적인 정화작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당당하다, 사법 시스템 믿어달라, 사적 제재 하지 말아달라, 처벌과 양형은 무조건 우리 손에 달려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이 무조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순위권에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선진국인데 왜 이러냐, 사법 시스템 우리 믿을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결과값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과 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 라는 국민의 여론이 법원의 재판 판결을 매우 신뢰한다 합쳐봐야 50%가 되지 않고요, 뭐 40% 이 정도가 안 됩니다. 반면에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과반수를 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법관, 경찰, 검찰, 저희 같은 변호사,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공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적 제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요 사실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사적 제재가 옳지 않다 라고만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나락보관소나 어떤 이런 이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긴 있었지만 과거에 어떤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결과값이 도출된 상황에서 사적인 제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냐 라고 묻는다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가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직장이나 인적사항, 지금 사는 곳, 그런 가족 관계까지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중간에 있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좀 했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제대로 제재가 되지가 않았다, 처벌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우리나라 법상 가중처벌되는 지위에 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가 맞고요. 다만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게 게시가 되고 유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는데요. 사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한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튜버는 수익 창출을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은 명확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게 무슨 죄야? 비판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해서 숨기고 싶은 사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타인에게 널리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게 아닌 바에야 그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를 흠집 잡아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만 현재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한정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을 약간 더 폭넓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대신에 민사적인 문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를 좀 할 뿐이죠. 당연히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가 있는 행위이지만 사실인 경우에는 이거는 처벌받지 않고 대신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미국 법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너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폭넓게 공익성을 좀 봐줘야 되는 그런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이 사적 제재가 잘못되었냐,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떤 이 사법 시스템이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결과값이 잘못 되풀이된 것이 명백하다면 이 사법 시스템의 입장에서 그 톱니바퀴 하나에 있는 입장에서 이 사적 제재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기는 약간 부끄러운 면이 있다. 두 번째로 이 사적 제재가 현재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냐,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세 번째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그 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